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수요일에 뉴지스탁 마감 시황 뉴스입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가 4년 만에 3% 선을 넘어선 데다 주요 대기업 실적에 대한 실망감 부각으로 미국 시장의 낙폭이 컸습니다. 그러자 오늘 전 세계 증시가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종합지수 15.33포인트 내린 2448.81, 코스닥 지수는 3.68포인트 내린 869.93, 원달러 환율은 3원 상승한 1081원, 유가는 배럴당 67.7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7,541억 원, 기관이 65억 원어치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7,669억 원어치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962억 원, 기관이 54억 원어치 순매도했고 개인은 1,279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먼저 오늘 특징 종목입니다. 세원 최대 주주가 지분 양도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28.93%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트리바이오텍 1분기 영업이익이 4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1% 증가했습니다. 12.47% 상승 마감했습니다. 휴원스 관계사인 휴메딕스가 피부 재생 미용과 치료 목적의 주사제를 휴원스에 독점 공급한다는 소식에 7.87% 상승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저점에서 기관 수급이 유입되면서 5.01%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전망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액면 분할을 앞둔 삼성전자 주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지난 1월에 자사주에 대해서 50대 1 액면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나흘간 삼성전자 주식 거래가 정지됩니다. 거래 재개 후에는 삼성전자 주가 현재 250만 원 선에서 5만 원대로 낮아지게 되죠. 많은 전문가들이 수급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약 바이오 섹터가 버블 논란, 즉 현 시가총액의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버블 논란의 가장 큰 이유가 국내 제약 바이오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국내 타 섹터 아니면 해외 동종 섹터 업체들 대비해서 높고 적자인데도 시가총액이 1조 원 이상의 큰 회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국내 업체들의 주가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다른 많은 글로벌 대형 업체들은 퍼가 15배를 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글로벌 업체들의 퍼가 낮은 이유는 이미 기업 규모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성장성이 둔화됐기 때문입니다. 이들 업체들도요, 과거에 살펴보면은 현재 우리나라 업체들처럼 퍼가 상당히 높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EPS 증가율이 확대될 때 퍼가 상승하고 EPS 증가율이 둔화될 때 퍼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로벌 대형 제약 업체들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높은 퍼에서 거래되다가 그 꿈이 현실화되면서 퍼가 하락하는 과정을 겪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FDA 통계에 따르면 임상을 신청해서 신약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9.6%에 불과합니다. 임상 이상에서 출시까지 갈 확률은 15.2%인데 임상 3상에서 출시 승인이 떨어질 확률은 49.6%로 급증합니다. 현재 나라 경우에는 FDA에서 임상 3상 이상을 진행 중인 품목이 다수 존재하고 있죠. 임상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의 가치 판단, 그러니까 타겟 시장 규모라든가 임상 진행 진척도 등을 고려한 것을 통해서 진짜 버블인지 가짜 버블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잘 찾아보시면 옥석 가리기에서 진품들을 찾아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를 돌파한 것을 놓고 전문가들의 분석이 엇갈리고 있네요. 국채 금리 상승은 경제 회복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증시 상승세에 제동을 걸지 못할 것이다. 이런 낙관론자들,
또 저금리 기조 속에서 미국의 부채가 크게 늘었기 때문에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비관론자들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금리 움직임에 특히 민감한 이유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 이후에 지속되던 저금리 기간 동안 부채를 크게 늘려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국내 총생산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이 2006년에는 65%였는데 금년에 72%까지 높아졌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적자 재정 정책 때문에 앞으로 국채 발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국제통화기금은 미국이 최근 선진국들 가운데 유일하게 부채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켓워치에 따르면 1990년대에 6차례의 장기적인 금리 상승기가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금리가 이 당시에 182 bp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간 동안 주식시장도 평균 17%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경제 성장세, 또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연준의 빠른 금리 인상 전망 등을 꼽고 있는데 이런 상황 변화는 미국 경제가 부진에서 벗어났다는 신호로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지만 않는다면 중장기적인 주가 흐름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겠죠.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가 상승세를 나타내면 주식 같은 자산도 동반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우리 국내 시장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만 너무 실망하시지 마시고요. 이틀 뒤에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호재가 있죠. 또 5월에는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6월에는 또 미북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요. 이때 원하는 결과가 도출된다면 국내 증시도 상승으로 방향을 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강했던 이유는 중국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또 6월에는 중국 A주 MSCI 편입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리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여겨지는데 우리 남북 간의 대화, 평화 협의가 성공적으로 그 결과가 나타난다면 결국 외국인들도 우리 국내 시장으로 되돌아오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4월 25일 수요일의 뉴지스탁 마감 시황 뉴스였습니다.